회사가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2달 또는 한 3달 정도만 잘 봐준다면 자리 잡고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 푼돈 헌터입니다. 제가 주변의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배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제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10의 8, 9은 월급 통장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재테크 시작했다, 돈 좀 모으고 있다 하는 분들은 통장 쪼개기쯤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통장 쪼개기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통장 쪼개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통장 쪼개기 방법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책 제목처럼 통장 쪼개기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려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금융어린이를 탈출하게 되실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우리 영상의 목표는 첫 번째, 통장 쪼개기의 개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한 후에 내 통장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저축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을 모은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저축은 좀 달라야 합니다.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남는 돈을 쓴다는 개념으로요. 이게 바로 통장 쪼개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다닌다면 상상해보세요. 회사에서 회계 업무, 쉽게 말해 돈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100만 원이라는 올해 예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회사에서 그냥 지출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작년 수익이 얼마였고 올해 수익이 얼마로 예상되니까 인건비 얼마, 사무용품비 얼마, 임대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팅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돈에도 속칭 왁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파악이 안 돼서 회사의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처럼 세부적으로 플랜을 짜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는 금융어린이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통장 쪼개기를 왜 하죠? 돈을 왜 모으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잖아요. 통장 쪼개기가 처음에 세팅만 잘 되면은 앞으로 돈 모으기는 쭉 편해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회사처럼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장 쪼개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섭지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한 달에 버틴다. 이거예요.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통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월급 통장. 둘째, 저축 통장. 셋째, 비상금 통장. 넷째, 생활비 통장. 자, 이해가 쉽도록 월급 통장을 서울에 있는 본사라고 생각하시고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고정비 통장을 각 지방에 세운 지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지만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월급 통장을 용돈 통장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본사인 월급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급여를 받는 통장이에요. 급여를 받는 통장은 아무거나 만들지 마시고 수수료 면제나 우대 혜택 등에 있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시는 게 좋은데요. 각 은행에 보시면은 급여 또는 직장인 이름이 들어간 통장들이 있을 거예요. 급여 통장이나 직장인 통장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월급 통장이 여러분들 회사의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월급 통장이라는 본사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지사를 만들어서 발령을 보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축 통장입니다. 저축 통장이라는 지사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건드리지 않고 목돈을 만들기 좋은 통장을 선택해서 개설하면 됩니다. 이 지사에서 이제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청약 통장, 투자, 적금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통장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금융어린이인 우리들은 얼마나 저축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의 최소 50%를 저축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양육비의 10% 정도를 확보해서 40% 정도를 목표로 해주세요. 자, 아이가 없으면 50%,
아이가 있으면은 40%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재테크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저축 권장 비율은 최소 40% 이상입니다. 못해도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금액이 아니라 제가 비율로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저축은 금액이 아니다 뭐다 비율로 저축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소득이 늘어나도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100만원 뭐 200만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도 저축은 우리가 적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100만원만 하고 200만원만 하고 비율로 따지면은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비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이가 없으면 최소 50, 아이가 있으면 최소 40을 저축하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로 하고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이 300만 원이다. 내 월급이 3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우리 본사에 3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150만 원은 저축, 지사인 저축에 150만 원 싸주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없는 돈이에요. 그냥 나는 월급을 150만 원밖에 안 받는 노동자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자, 그럼 본사에는 150만 원이 이제 남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송금합니다. 저축이 있는데 비상금 통장을 왜 만들어야 되나요? 자, 경조비나 예상치 못할 지출 또는 계획적이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야 될 때를 대비한 금액이 바로 비상금 통장인데요. 우리 퍼센트로는 총 수입의 한 4% 정도로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에 4% 정도면은 12만 원 정도가 되겠죠. 비상금은 파킹 통장이나 뭐 카카오뱅크 같은 통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얼마가 남았죠? 12만 원 떼주니까 138만 원이 남았죠. 138만 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남아있는 금액 중에 고정비를 처리해야 됩니다. 고정비. 자, 고정비는 주거비, 월세 관리비 같은 거, 그리고 전기수도 가스비, 통신비, 대출이자 보험료 같이 거의 정해져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 매달 화장품 사는데요? 책을 사보는데요? 자, 이런 거는 고정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정비는 공기 같은 거예요. 약간 공기 같은 겁니다. 그냥 인간의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베이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고정비를 얼마나 이체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고정비는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달에 내가 썼던 내역, 지지난달에 내가 썼던 내역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그 금액을 본사 통장,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서 바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70만 원 정도가 내가 월세비도 나오고 전기수도 가스비도 나오고 그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본사에서 고정비를 바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남은 돈 138만 원에서 이제 70만 원을 고정비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68만 원이 우리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생활비 통장에 남은 금액을 이제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쓰는 걸로 소비를 제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저축 통장으로 넣어줘 리셋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장 쪼개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2달 또는 한 3달 정도만 잘 봐준다면은 자리 잡고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걸 세팅하는 게 조금은 어렵지 잘만 세팅되면은 운영하는 건 이제 착착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꼭 해야 돼. 난 해내야 돼 라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해도 좋겠지만 즐기면서 게임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축률 몇 프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내가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다 뭐 그러시면은 지금 그냥 사는 대로 사시면 되고요.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에 극명하게 아마 나타날 겁니다. 재테크의 기본인 통장 쪼개기를 준비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좀 더 여유 있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널리 이 소식을 전파해 주세요. 지금까지 푼돈헌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